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보험증권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은 보험 10월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프리뷰 자료고요. 보시는 것처럼 생명보험이 컨센서스 상회를 예상을 하고 있고, 손해보험은 컨센서스 하회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생보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생명, 미래세생명, 삼성생명, 동양생명 순으로 컨센서스 상회폭이 높을 걸로 보고 있고요. 동양생명이 컨센을 혼자 하회하는 거는 이제 하나생명하고 같은 그 이슈가 있는데, 그 우리금융지주의 과점주주로 옛날에 참여한 바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로 주식을 매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금융지주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8,000원 중반대로 떨어져서 그거에 대한 손상 차손을 일회성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생명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거는 채권 매각을 통해서 그만큼 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이슈 제외하고서는 뭐 전반적으로 저축성 보험 판매도 잘 됐고, 그 다음에 증시가 반등함에 따라서 변액보험 준비금도 환입이 됐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을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이 일반 보험 손해율이 좀 튀었는데 그건 이제 태풍 피해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이고요. 근데 뭐 태풍 피해는 일시적이라고 넘어간다라고 쳐도 이 보장성 보험에서 비용이 발생을 한 거는 그 생명보험과는 좀 대비가 되는 상황인데, 생보 같은 경우에는 저축성을 많이 팔아서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손해보험은 보장성을 많이 팔아서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실 보장성 보험이 신계약 가치로 왔을 때는 그 보험사의 플러스입니다. 이게 보험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보험 상품이라는 거는 그 처음에 판매를 한 다음에 수익보험료가 만기까지 계속 들어오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 만기에 지급보험금이 있냐 없냐가 수익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보험료는 보험사가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익자는 보험금을 나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뭐 이렇게 손해를 입든 아니면 뭐 만기가 되든 해가지고 돈을 돌려받게 되는데, 만기 환급금이 있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 흐름을, 미래 현금 흐름을 다 땡겨서 현재 가치로 계산을 했을 때 만기 환급금이 있으면 보통 뭐 플랫이거나 마이너스가 나고요. 없으면 플러스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만기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은 사실 팔 때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신계약 가치로 놓고 보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장성 보험을 많이 팔고 싶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그거에 대한 판매 비용, 그러니까 그걸 판매를 했을 때 설계사한테 주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장성 보험을 많이 팔면 신계약 가치는 올라가는데 단기 이익은 줄어드는 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손해보험이 보장성을 많이 팔아서 실적이 그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고, 생명보험이 저축성을 많이 팔아서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라고 해서 이게 손보가 생보보다 실적이 안 나온 거구나 라고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이익을 보고서 분기 실적을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그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율을, 그 다음에 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도 손해율을 중요하게 보긴 하지만 보통 금리를 많이 보고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제목이 손해율 개선의 주목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지금 뭐 3분기 이익이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해율의 개선 사이클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인 건데요. 지금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손해율이라고 말을 할 만한 게 손해보험으로 따지면 장기보험, 그러니까 이제 뭐 실손보험이라든지 뭐 기타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실적이 괜찮을 걸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이 되면서 그 생명보험사의 위험 손해율이 2분기에 이어서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개선 사이클이 되게 뚜렷한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2분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가장 선호를 하는 이유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그 자동차 보험과 장기보험에서의 손해율 개선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내년이 되었을 때 그 증이 가시성도 이 손해율 개선 사이클에 의해서 손해보험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라고 봐서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손해보험사 내에서는 또 이제 삼성화재가 컨센서스를 가장 많이 하회하고, 그 다음에 현대 DB순이죠. 이렇게 이 순서대로 보이는데, 삼성화재가 컨센을 크게 하회하는 거는 이제 일반 손해율에서 좀 튀는 게 커서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아무래도 MS가 많다 보니까 태풍 피해도 그만큼 많이 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이 이번에 좀 일회성으로 이익이 붙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사후 매각이익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났을 때 YOY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거는 삼성화재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손해율 개선 폭으로 놓고 보면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해상이 제일 큰데 그건 이제 그만큼 손해율이 크게 안 좋아졌었다가 회복을 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절대적인 손해율 레벨 자체는 삼성화재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화재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는 근거 자체가 뭐 손해보험이 다 좋긴 하지만 사이클상으로 삼성화재는 기본적으로 손해율 레벨 자체가 낮아서 수익성이 더 다른 데보다 차별화가 되게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손해율이 안 좋아지는 국면에서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계약의 질이 좋기 때문에 그 안 좋아지는 폭이 작아서 결과적으로 이익의 변동성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과 배당의 가시성이 훨씬 뚜렷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삼성화재를 계속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모멘텀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해상이라든지 생명보험사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국면에서 이게 선호도 여기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 보시면 선호도가 딱히 바뀌지 않는 거는 좀 더 긴 호흡에서 봐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